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터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며칠 전 자동차 회사에서 은퇴한 분들과 저녁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화제는 주로 전기차 개발 동향이었고 이야기는 테슬라의 FSD 리콜 문제와 기가프레스의 단점까지 진전되었습니다. 지난 2월 16일 약 36만 대 리콜에 대해 테슬라는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도 아닌 것을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판매하고 있고 사고가 나도 사고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가프레스를 도입하여 생산성을 크게 향상한 혁신의 효과보다는 충돌 후 수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서 30년 이상 일했던 사람 중 일부가 이러한 판단을 하는 데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의 경영 방식이나 개발 방식에서 바라보는 시각이 테슬라가 추진하는 방식과 사고와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테슬라는 원통형 배터리, 오토파일럿, 차량 OS, 반도체 칩, 기가프레스, 온라인 판매 등 상상을 초월한 혁신을 통하여 빛의 속도로 단기간에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을 지향하는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 영역에서 크게 리드하고 있습니다. 22년 131만 대를 판매하면서 글로벌 전기차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대당 순이익 면에서도 토요타의 8배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가던 테슬라를 무시하던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이제 테슬라의 혁신 내용들을 따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BMW는 25년부터 생산 예정인 차세대 플랫폼 차량에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하고 스텔란티스는 모델 3와 모델 Y 기본 트림에 이미 탑재되고 있는 저가형 LFP 배터리를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벤츠는 테슬라가 19년에 적용한 HW3.0이라 불리는 차량 OS를 엔비디아와 구글 등과 협업하여 26년 이후 적용한다는 계획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폭스바겐을 비롯하여 볼보, 현대차, 토요타도 차량 한 대당 생산 시간을 현재의 30시간에서 10시간 정도로 단축하기 위하여 25년 이후 기가프레스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심 기술들을 시간축으로 비교해보면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과 테슬라 간의 기술 격차는 6년 이상 벌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테슬라의 혁신에는 일론 머스크의 독특한 경영 방식과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방식이 있습니다. 반면 기존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개런티형이라고 하는 개발 방식으로 차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개발은 현대차의 경우 상품 제안, 상품 발의, 상품 기획이 3단계를 거치면서 최종 모델이 확정되고 프로젝트가 시작됩니다. 모델 고정 후 설계, 시제 차량 제작, 테스트, 부품 개발, 생산 준비, 양산까지 걸리는 시간은 업체별로 다르지만 대개는 24개월 이내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되다 보니 이 개발 기간은 매우 짧아지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는 상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사전에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설계 도면을 그려내고 이 도면을 기본으로 시제 차량을 만듭니다. 이 시제 차량을 테스트 평가하여 기획한 목표를 만족하는지를 우선 평가합니다. 배출가스 규제치, 충돌 안전 성능, ADAS 성능은 제대로 발휘하는지, 혹서기와 혹한기에 관련 부품들이 변형되지 않고 잘 유지되는지 내구성을 여러 가지 상황을 최대한 상정하여 반복하여 평가합니다. 한마디로 시간과 코스트가 많이 들어도 불량품이나 결함이 나오지 않도록 완벽히 하는 방식으로 품질과 성능을 보증하려고 합니다. 개발 일정 목표는 대개 수많은 차종 개발 일정이 약간씩 겹치게 아주 타이트하게 수립됩니다. 이 짧아지는 시간 내에 성능과 품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신기술이라고 해도 타사가 먼저 탑재하여 충분히 보증되는 것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은 편입니다. 이러한 개발 과정을 거치다 보니 글로벌 자동차 업체들은 테슬라처럼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런 개런티형 개발 방식에도 개발 중에 불량품이 나오거나 개발 일정이 지연될 정도로 큰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토요타의 BZ4X의 휠너트 풀림처럼 양산 후 리콜까지 해야 하는 중대한 문제는 개런티형 개발 방식에서도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설계나 부품 개발이 잘못되면 설계자, 개발자들은 죄인에 가까운 취급을 받게 되고 당연히 진급심사 때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매년 수많은 신차를 발표하고 있지만 그 내용이 혁신 기술보다는 성능 개선이나 내외관 스타일 변경이 주류가 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실패를 용인하지 않은 기업 풍토에서는 혁신을 기대할 수 없게 됩니다. 반면 실리콘밸리를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제품인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버그가 발생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풍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PC가 일시 정지되는 현상이 발생하면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면 작동이 됩니다. 인터넷 회선이 완전하게 연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프트웨어 동작이 도중에 이상하게 되면 다시 인스톨하여서 고치면 된다는 발상입니다. 어쨌든 한번 해보고 문제가 발생하면 원인을 규명하고 개선하면 된다는 방식이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방식입니다. 이런 업무 수행 방식은 미국인 기질에 맞는다고 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가장 안전에 민감한 자동차와 우주 로켓 개발에도 이 방법을 사용해 왔습니다. 최초 설계 도면이 나오고 시제 차량을 만드는 경우 현대, 토요타 등 기존 자동차 업체들은 개런티형 개발 방식으로 모든 것에 완벽히 해야 하므로 200대, 300대 정도를 만듭니다. 반면 테슬라는 모델 S를 개발할 때 단 15대만 만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테리어 평가, 한냉지, 혹서지, 내구 테스트, 충돌 테스트, 연비 테스트, 승차감, 조종 안정성 평가 등을 다 했습니다. 대당 1억에서 3억 정도의 코스트가 소요되기 때문에 테슬라의 개발 방식은 코스트와 개발 시간 단축에서 큰 우위점을 갖게 됩니다. 이처럼 먼저 해보고 그래도 안 된다면 원인을 규명하여 개선합니다. 테슬라는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사이클을 매우 빠른 속도로 돌리면서 시제 차량 대수를 대폭적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테슬라의 오토파일럿 성능 개발에도 베스트 에포트형 관점에서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방대한 테슬라 차량의 실주행 데이터를 수집하여 만들어지는 오토파일럿은 현 시점에서 타사보다 성능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벽하지도 않고 어디까지나 사고가 나면 운전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 레벨 2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는 사람이 바르게 사용하면 오토파일럿은 획기적으로 편리한 시스템입니다. 테슬라는 세상에 오토파일럿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일단 먼저 시작해놓고 슈퍼컴퓨터 도조를 활용하여 딥러닝으로 성능을 지속해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런티형 개발 관점에서 보면 왜 안전하지도 않은 기술로 고객을 기만하는 거야? 그래서 사고가 나는 거지? 라는 식으로 묻게 됩니다.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관점에서 보면 다만 지금까지처럼 혁신의 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있을 뿐 계속 개선하고 있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기가프레스 도입도 마찬가지입니다. BMW가 부분적으로 휠하징부의 바디 구조를 일체화로 만든 적이 있습니다만 그 어떤 업체도 테슬라처럼 172개의 부품을 하나의 부품으로 만드는 거대한 기가프레스를 도입한 적이 없습니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그 어떤 업체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지만 성공하게 되면 용접 로봇을 줄이고 공장 면적을 축소할 수 있고 생산 시간을 크게 단축할 수 있는 등 그 효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먼저 과감하게 처음에는 리어 바디 구조를 하나로 만들더니 프론트 바디 구조까지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런티형 개발 방식이 시선에서 보면 이런 도전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엔지니어 중에는 테슬라와 같은 아이디어를 생각했던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책임지기 싫어하는 상사를 설득하고 투자비를 얻기 위하여 적용 부분을 설득하다 아마 지칠 것입니다. 세상에 저런 큰 프레스 만드는 업체가 어디 있기나 있어? 타사에서 먼저 시도한 사례가 있어? 그 리스크와 대책은 무엇인가? 라를 답하다 지쳐서 대부분은 포기하게 됩니다. 고객 입장에서도 비슷한 시각으로 봅니다. 충돌했을 때 어떻게 되지? 기존 차들은 일정 부분만 수리하면 되는데 테슬라 차는 폐차해야 하는 거 아니야? 등의 근심,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알루미늄 다이 캐스팅한 부품으로 구성된 차체의 강도는 기존 차량 차체보다 적어도 50%
강도가 세고 시속 80km까지의 충돌에도 크래시존에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습니다. 베스트 에포트형 개발 방식에서는 시속 80km 이상의 속도에서도 충돌하게 되면 어떤 차도 파손되고 수리하기 어려운 전파 상태가 되어 거의 폐차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들은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을 차량 파손이나 정비성보다 우선하고 있습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큰 충돌 사고 후 탑승자는 사망했지만 차는 수리할 수도 있고 그 차를 중고차로 팔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그들은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충돌 후 수리가 어렵다는 점에 대해서 캐스팅 부품의 구조 강도까지 데미지가 없다면 용접으로 수리가 가능하다고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대가 샌디 머러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이버 트럭 양산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점과 관련하여 베스트 에포트형 사고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